머릿속에는 많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나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능력인 거예요.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백마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백마고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이기도 합니다. 백마고에서 진행된 AI 융합 수업, 어떤 수업이었는지 호준희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랑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큰 주제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관광 전문가라는 주제로 구성을 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그때의 추억을 바탕으로 제주도 관련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해 본 다음에 그것을 유의미한 결과들을 찾아내서 본인들이 활용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학여행을 언제 다녀왔나요? 5월쯤에 다녀왔어요. 아, 네. 참 좋은 시절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백마고 학생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주도, 수학여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회, 관광산업까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마고등학교의 인공지능과 사회 융합 수업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유의미한 분석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를 해보고 분석까지 해봤어.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생활이랑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엄밀히 말해서는 빅데이터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주로 빅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빅데이터의 사회에 살게 되실 거고요. 빅데이터는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집합체라고 부른대요. 네,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커서 빅데이터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얻고 실생활에 활용하는지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나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의 인사이트를 얻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해주고 싶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과인 것도 아니고요. 다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어떤 앱, 어플, 사이트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가셔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 있는 그 진로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들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진로이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좋네요. 네. 실제로 지금 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경영 쪽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예체능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과학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 지리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국 지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리 정보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는 오늘 지도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2가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각화의 가장 앞부분에 배웠던 라이브러리인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산점도로 먼저 시각화해 볼 거예요. 우리 학교 위치를 지난번에 위도랑 경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점도로 표시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레 파일 보시면 매플로립을 이용한 산점도로 시각화하기라는 제목이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제가 화면에 띄운 것 같은 라이브러리 목록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우리 콜앱 파일 항상 실행시킬 때 처음에 필요한 거, 파이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판다스 사용할 거고 넘파이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인 매플로립 사용한다고 했었죠. 별명으로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CSV 파일들을 콜앱에 업로드하기 위한 google.colab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예, 실행시켜 주시면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CSV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CSV 파일 업로드까지 해주세요. 수업을 구성할 때 가장 학생들의 가까이에 있는 주제로 선정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가까운 주제여야지 더 흥미를 쉽게 느낄 수가 있고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지난주에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로 다녀와서 제주도 관련된 여행지, 그다음에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가지고 왔고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다녀본 관광지들이 내가 시각화한 지도에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여러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실생활에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감했을 때 좀 재미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콜앱 환경인데요. 저기서 학생들이 굳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도 웹사이트 상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은 CSV 파일,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주도의 관광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활용을 해서 지도 위에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PT도 활용을 했네요. 네, 좀 전에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잠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오류의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자 챗 GP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GPT를 이용을 하나요? 네, 저는 GPT 사용을 좀 자유롭게 권장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학생들이 챗 GPT에게 코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또 원하는 방향대로의 코드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몰입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런 수업을 하시기 전에 정보교과에서 이렇게 사회랑 융합하는 이런 수업을 이렇게 설계하실 때 어떤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최대한 학생들 주변의 소재를 가지고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직접 뭔가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했던 수업도 프로젝트형으로 구성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수업 장면이나 아까 중간에 인터뷰 장면이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생활에. 요즘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량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수업이 좀 어려워요.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학교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학교에서는 이제 좀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한 공간에 모여서 아니면 하나의 수업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 교과와 다른 교과를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코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합니다.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 발표 장면이라든지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봤으면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장면들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해준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유의미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발견을 해서 찾아내 보실 겁니다. 오늘은 2차 시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시각화 결과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나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공항 주변에 뭔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산이 이렇게 높게 있다 보니까 이쪽은 발달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해안가 주변으로 관광지나 명소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지금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화면인가요? 네, 맞아요. 정형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 시킨 다음에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불러와서 저렇게 위도랑 경도 그 값을 이용해서 시각화시킨 결과입니다. 와, 멋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제공해줬던 PPT 양식에다가 적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니까 챗GPT를 아까는 코드의 오류를 잡을 때도 쓰고 또 이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도 쓰네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영역의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식의 영역을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 사람 많은 곳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뭐 시간대를 잘 조정해라, 아니면은 자동차나 개인 차량 등을 이용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해줬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경치 좋은 곳도 많으니까 좀 비인기 관광지를 탐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였고, 실제로도 저희가 보니까 제주도에 비인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보니까 두 번째 보이는 사진과 세 번째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은 한 곳에 뭔가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유동인구나 인기 상권 모두 제주 북부 중앙에 밀집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공항이나 병원 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감안하고 생각한다 해도 굉장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 북부 중앙에 밀집해 있으니까 다른 곳을 간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들이 거기 밀집해 있다는 걸 저희만 아는 건 아니겠죠. 거기 관공서 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교통편 또한 거기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게 한 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다 이 부분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서 계절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통편 역시 밀집해 있으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현재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데이터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같은 게 좀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향후 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챗 GPT를 통해 저희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챗 GPT에게 제주도의 범죄율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주도는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치안이 그나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챗 GPT에게 제주도의 CCTV에 대한 분포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면은 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해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센터에서 사진과 같은 CCTV 분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CCTV 분포를 풀륨을 통해 직접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지역별로 CCTV 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여 어떤 지역에 CCTV가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이렇게도 하시나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봐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제시하는 주제가 이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큰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게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 주제가 또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한 명 한 명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형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뭐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도하는데 상당한 어떤 에너지가 또 투입이 되죠. 친구들과 함께 일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아니면 제주도에 생각보다 CCTV가 많구나. 제주도가 생각보다 안전한 지역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좀 그쪽으로 조사를 하고 또 수학여행에 관련해서 조사를 또 하면서 수학여행이랑 또 연관되니까 좀 재미를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학생들인지 아니면 어떤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학생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되게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현정 선생님 뭐가 궁금하세요?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의도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챗 GPT를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코드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다른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 그런데 학생들이 그 지리적인 내용을 사전 지식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더 지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더 찾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개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인데 사실 GPT를 통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의 오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튜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이제 융합 수업의 어떤 또 보조 교사의 역할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또 혹시 이야기를 나누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학생들의 결과물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전체 커다란 주제는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한 분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또 예시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궁금하실까 봐 제가 또 몇 가지 학생들의 주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다닐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화장실의 위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화장실을 몇 미터 정도 견디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정말 결론을 중요한 정보죠. 네,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주제로 분석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미술 관련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제주도 안에서 이제 미술관과 박물관의 위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것들의 위치를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하나 제작을 해서 미술관과 박물관 탐방을 하고 싶으면 여기로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 연령별
따른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소비 패턴 분석, 이거를 또 연결을 시켜서 관광지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될 것 같다. 이쪽에 오토바이 뭐 영업을 설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날씨에 따른 관광 코스를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수학여행은 모두 다 갔다 온 건데 그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수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희 선생님 뭐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지리나 뭐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했을 때 학생들이 지도 말고 다른 걸로는 어떤 게 가능할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패턴을 분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상권에는 어떠한 영업 아이템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수치로 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 방문 빈도를 스캐터 플롯, 그러니까 산점도로 시각화한 친구들도 있었네요. 네. 산점도와 그리고 히스토그램, 또 꺾은선 그래프, 또 지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로 끝나버리면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사실 학생들은 내 것을 만들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느낄 때 굉장히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또 자존감도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수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질문은 이런 수업을 구상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앞으로 또 이런 수업을 한다면 어떤 융합 수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융합 수업은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교과들을 좀 융합하는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융합 수업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이 아마 주제 선정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수업을 처음 구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학생의 머리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지리를 배우고 온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그럼 저는 여행지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시각화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것을 살짝 이제 디벨롭을 시킨 것이 바로 이 수업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사실 학생들은 여러 교과들을 배우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템들과 주제들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는 끌어내주는 역할을 맡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융합 수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특정 교과의 지식만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에서 융합 수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해결할 문제, 그 문제들과 닮은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백마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수업, 정보교과와 사회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관찰하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마치 미래의 관광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 및 활용하는 모습에서 AI 교육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위한 참된 용기를 바탕으로 멋진 융합 수업을 해주신 호준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